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일 한미동맹은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의 힘이 한반도와 세계를 얼마나 평화롭고 이롭게 하는지 한미 양국은 끊임없이 증명해 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한미동맹이 과연 한반도와 세계를 평화롭고 이롭게 하는지 아니면 불안과 손해를 주었는지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배치된 사드는 어떻습니까? 사드를 위해 우리 땅을 미군에 공짜로 내어주고 우리는 중국에 경제보복을 당했습니다. 이곳 보신감만 하더라도 한때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사드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졌습니다. 발 디딜 틈 없었던 광장시장도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졌고 명동거리는 빈 상가들로 가득합니다.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명분이라지만 사드는 미군이 운용하며 사드 레이더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미군뿐입니다. 사드 미사일 발사 여부도 미군이 결정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 여부는 우리의 주권사항이라고 했지만 미국 무기 사드에 우리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저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사드 기지를 우리 국군과 경찰이 지켜주고 있는 것이 다입니다. 미국의 중국을 향한 군사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 사드 기지는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기지일 뿐이며 중국은 유사시 사드 기지가 제1공격 대상이 될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명분으로 배치된 사드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 위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 앞세워 중국 포위 전략에 가담하고 있지만 이는 심각하게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위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 선언문에 처음으로 대만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만에 관해 질문하자 옆에 있던 바이든 대통령이 행운을 빈다며 대답을 잘할 것을 협박했습니다. 12월 2일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대만 문제는 또다시 언급되었고 중국의 양재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부장은 엄중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은 대만 문제를 핑계로 동중국해 일대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이는 동북아에 심각한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대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노골적 미국 편들기이며 한국의 정치, 외교, 군사 분야에 어떠한 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 미국이 110개국을 초청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외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허울은 민주주의 수호이지만 중국과 러시아 봉쇄를 위한 국제적 스크럼짝이란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참가국엔 권위주의 세력 억제를 위한 국내외적 아이디어와 실천 방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주의 세력이란 중국과 러시아를 말합니다. 미국의 노골적인 줄 세우기에 한국도 참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70여 년 전 우리는 세계대전을 통해 제국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목도하였으며 맹목적 제국 따르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국제관계에서 일방적 미국 편들기는 의리의 문제나 은혜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의 미래와 이익을 위해 현명한 외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척져야 할 어떤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없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미사일 지침 해제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간절함에 속으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미사일에 관한 40년이 넘는 족쇄가 분했고 지금껏 해결 못하는 우리 처지가 안쓰럽다 했습니다. 탄도 중량과 사거리 제한 해제로 아무런 제한이 없어진 미사일은 순수한 과학적 의도로 우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중국을 향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공개된 순항미사일과 SLBM에서도 보여지듯이 한국은 미사일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SCM에서도 동맹의 우주작전 능력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 전력은 우주 항공 분야와 육해공을 연관시키는 것과 동맹국의 군사력에 대한 상호 운용성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로 한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의 군사작전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사일에 관한 40년 족쇄는 분하고 한미동맹에 의한 70년의 족쇄는 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미동맹을 신주단지 모실 듯하는 집권 세력들에 의해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당하고 평화 주권을 잃어버렸으며 남북 통일을 방해받아 왔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국제통상특보 단장인 김현종은 미국으로 날아가 이재명 후보가 한미동맹에 역점을 두고 있다 홍보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정찰용 인공위성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다녔습니다. 경항공모함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사를 이재명 캠프는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며 문재인 정부와 똑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으며 위험한 무기 도입에 열중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기실 둘이 단일화를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대선 공약들을 내놓고 있으며 국민은 정권 사수도 아닌 국민의힘도 아닌 선택지가 없는 대선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4대와 굴종은 집권 세력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지 우리 국민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아닌 민족의 단합만이 우리의 굴종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을 끊어내고 민족 자주로 가는 길에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